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발자취와 독립운동가들의 뜨겁고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흐르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어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요, 이 독립운동가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간단한 퀴즈부터 한번 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외국인이 모셔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파란 눈의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16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 박사로부터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입니다. 한국에 온 스코필드는 일제가 한국인을 얼마나 폭압적으로 통치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끼게 되죠. 스코필드는 한국인의 친구가 되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스코필드가 이 세브란스 학교 학생이자 직원이었던 이갑성의 부탁으로 3.1운동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스코필드는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글을 이 외국의 신문사에 보내 3.1운동과 일제의 강압적 통치를 세계에 알리죠. 이후 스코필드는 일제가 경기도 화성 제한리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이 제한리로 건너가 당시의 참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스코필드는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돕고 다시 마을을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물어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코필드는요, 일제의 잔악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결국 일제의 압력으로 1920년 스코필드는 캐나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복 후 한국으로 초대된 스코필드는 자원에서 서울대 수의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과 장학사업에 헌신했죠. 1970년 한국에서 숨을 거둔 스코필드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고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34번째 민족 대표 프랭크 스코필드였습니다. (1917년) 여의도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고개 비행쇼가 열립니다. 미국인 조종사 아트 스미스가 선보인 비행수를 본 한 소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리라는 꿈을 품게 됩니다. 이 소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선생님입니다. 이 비행사가 된 선생은 이 조국의 독립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권기옥 선생은 숭의여학교 재학 시절 이 독립운동에 몸담게 되는데요. 이 교사 박현숙의 지휘 아래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3.1운동이 일어나자 거리에서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이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식민지 수탈 기관인 평안남도 도청 폭파 사건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죠. 이 권기옥 선생에 대한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결국 선생은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 상해로 건너가는데요. 권기옥 선생은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드디어 1923년 운남 육군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항공학교에 입학한 선생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조선총독부와 천안궁을 폭발이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권기옥 선생은 이 항공학교의 이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1925년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건상 비행기 구입이나 항공대 창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비행 경험을 쌓으면서 항일 전선에 투입되어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권기옥 선생은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억압과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가 되었고, 이 자신의 꿈을 이룬 뒤에도 시대 정신을 외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습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당한 권기옥 선생은 1988년 장충동의 낡은 목조 건물에서 8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1905년 일산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거의 일제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기까지 5년이나 쩔쩔맸던 것은 의병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의병을 이끌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선생을 만나보시죠. 이 최응원 선생의 이 의병전 활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에서는 전후해서 의병부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제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이후에도 최응원 의병부대의 항일투쟁은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 투쟁을 확대해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의병부대와 연합해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는데요. 일제는 최응원 의병부대가 은연출몰이 지극히 교묘하여 수비대 및 헌병의 엄밀한 수색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라고 토로할 정도였으니까 이들을 잡기 위해 대규모 부대를 투입해서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1915년 결국 최응원 선생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최응원 선생은 의연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격투 끝에 자신을 체포한 일본 헌병에게 매우 애를 썼구나 라고 말하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도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자세로 임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최응원 선생은 마지막 의병장으로 순국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무력으로 저항하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의병들의 정신은 이후 항일 독립군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광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선생은 국립서울현충원 무선열재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서울현충원과 이곳에 안장되어 계신 5분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충원에는요 무려 18만여 분의 호국 영령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묘소 하나하나에 앞서 본 독립운동가 분들과 같은 그러한 감동적 스토리와 인생이 하나하나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서 독립운동가 분들을 비롯한 호국 영령들께 참배하고 그분들의 뜻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 역시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뜻을 계승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